신용창조는 은행이 예금과 대출 활동을 통해 예금 통화를 창출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조절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이 된다. 신용파생상품은 차입자 또는 발행자의 신용에 의해 가치가 변동하는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을 다른 거래상 대방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를 통해 신용 위험을 해지하고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 신용평가제도는 차입자의 신용도를 등급으로 평가하여 대출이나 채권 발행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신용환산율은 난회 자산이 실제로 활용되어 난내 자산으로 전환될 확률 개념이며 거래 유형 및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바젤위원회가 산정한 비율을 사용하여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는 데 사용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BW는 채권과 주식이 결합된 형태의 회사채로 투자자가 일정 가격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W는 발행회사에 저렴한 자금을 조달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차익을 얻을 수 있다. BW는 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전환시 사채가 소멸되지 않고 권리만 소멸되므로 차이가 있다. 신흥시장국 채권지수 EMBI는 신흥시장국 채권지수로서 신흥시장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글로벌 채권펀드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EMBI 스프레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 신흥국의 위험이 증가하면 스프레드가 커진다. 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일자리 가능성이 낮거나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는 전공, 경력, 임금 수준, 근로조건, 교육기술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실물화폐 명목화폐 실물화폐는 고유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말하며 명목화폐는 법률이나 역사적 신임에 근거하여 통용되는 화폐이다. 실업률은 경제적으로 생산활동 가능한 인구 중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 수로 나눈 지표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 수를 노동 가능 인구 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실업률은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시장의 여력을 평가하고 경기 수준과 유휴 자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실업률 갭이 양인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고 인 경우에는 노동력 확보 경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실업률 갭을 통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평가하고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 있지만 자연 실업률의 추정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명목상 승률보다 높으면 실질임금은 줄어들어 구매력이 감소한다. 실효환율은 자국 통화와 주요 교역상 대국 통화 간의 환율을 무역 비중으로 중평균하여 산출한 환율로서 자국 상품의 종합적인 가격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명목 환율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하여 계산되며 명목 실효환율과 실질 실효환율로 구분된다. 아세안 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는 아세안 3 국가를 위해 설립된 거시경제조사기구로 CMIM의 운영을 지원하며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영내 개도국의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며 주요 기능은 영내 개발 투자, 촉진, 회원국의 개발사업 자금 지원 및 기술 지원 등입니다. 회원국의 투표권은 기본표와 비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가장 높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인프라은행 AIIB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중국이 주도하였고 회원국으로 가입한 105개국 중 하나인 한국도 출자하였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관광, 제재 및
베트남스 경제연구원 판교를 비틀천 지원 모임에 출발했던 윤상진 한국경제교육연구소 사회연구위원장에 의하지 않고 APEC은 198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하며 현재는 21개국이 회원국이다. APEC의 목적은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를 창설하여 자유무 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APEC의 주요 조직은 정상회, 강요회, 고위관리회, 실무그룹 등이 있다. 에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물가 상승 현상이다. 양도성 예금 증서 CD는 은행의 정기 예금 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상품으로 매도가 가능하며 발행은행과 매수은행 간에 발행되는 대고객 CD와 은행창, 구나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되는 시장성 CD로 구분된다.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한 후에도 경제 회복이 미흡할 때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높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도한 수익 추구로 금융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질적 완화 정책은 대차대 조표를 변경하여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출구 전략은 양적 완화 정책을 언제 종료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다. 어음관리계좌 CMA는 고객의 자금을 어음이나 우량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돌려주는 단기 금융 상품이며 증권사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입출금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음교환은 다수의 은행이 모여 어음을 교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어음교환소에서 이루어지며 추심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전자정보교환 제도로 인해 어음교환소는 대부분 폐쇄되었고 서울어음교환소에서 전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업무지속계획은 조직이나 기업이 재해나 비상사태에도 중단 없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 금융업에서는 특히 지급결제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고 경영층의 지원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해 나가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무지속계획은 주요 단계로 업무 범위 설정, 재해 및 장애 유형 및 영향 분석, 중단된 업무의 중요도 판단, 중요도에 따른 복구 전략 개발, 예방 및 대응 절차 수립, 주기적인 모의 훈련 등이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제공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제도이다. 현재 대상 가구는 소득 조건과 가구원 특성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엥겔의 법칙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법칙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금융감독당국이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출한도 축소와 원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대출 수요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예금 수신 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로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리스업, 신기술 사업 금융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모기지로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고령자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정보가 없는 쪽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적절한 유인을 통해 역선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역외금융은 비거주자와의 외화 자금 중개를 포함한 금융활동이며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역외 금융 업무를 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은 역외계정을 설치하고 역외계정과 일반 계정 간의 자금 이체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되고 운용되며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펀드이다. 연방준비제도 FRS 연방준비은행 FRB 연방준비제도 FRS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며 연방준비은행 FRB가 연방준비이사회 보드 오브 거버너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로 구성되어 있다. 연불수출은 물품의 결제를 선적되거나 도착한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물품 대 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받는 수출 방식이다. 대규모 시설재의 수출 시에 주로 채택된다. 연관검색어 연지급 수입 연쇄가중법은 기준연의 고정가중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전년의 가격 또는 명목 금액 가중치를 사용하여 실질 GD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 작률과 관련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자료 필요량과 계산 복잡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연지급 수입은 수입 대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불하는 것으로 구매자는 영수한 수입 물품을 매각하여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불수출과 관련이 있다. 영업잉여 노동에 대한 대가인 급여는 가족에게 분배되는 것이고 생산 주체가 받는 몫은 영업잉여라고 함.